우리 다음 세대가 내부 피폭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히로시마 피폭자들과 2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반대 서명을 하고 있는 거, 그런데 대통령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동포들을 한국에 초대한다고 합니다. 오염수 문제 없다고 설득하려고 초대하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을 또 하시네요. 히로시마에서 불행하게도 그때 히로시마에 계셔서 피폭된 우리 국민들을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어느 면에서 보면은 좀 따뜻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따뜻하게 못하게 해드린 데 대한 하나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핵 오염수를 말씀하시는, 지금 의원님과 의원님의 당이 가끔 말씀하시는 핵 오염수 방류라고 얘기하는 그것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가짜뉴스고 선동이죠.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반대하고 서명하고 있는 사람을 초대한 게 지금 그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사람을 대통령께서 초청하십니까? 네. 그거는 핵폭탄의 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찬성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학을 설명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올바른 지성적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는 우리 정치권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100만 수산인들의 매일의 구구절절히 저희한테 외치는 바로 그 요청입니다. 이분들 오시면 잔류 방사능으로 인한 내부 피폭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지 생생한 증언을 국민들께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일본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 미국이 최근 허드슨강의 방사 성액체 폐기물을 방류를 금지하는 세이브 더 헤드슨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거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핵 폐기물을 방류했다고요? 처리를 해서 방류했겠죠. 어떤 미친 국가가 핵 폐기물을 그대로 방류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자료 보세요. 허드슨강의 방사성 액체 폐기물 방류를 금지하는 세이브 더 허드슨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방사능 냉각수 490만 리터, 즉 일본이 방류할 양보다 274배가 적습니다. 일본은 되고 미국은 안 된다. 바다 건너 후쿠시마는 괜찮지만 뉴욕 옆에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이중 잣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의원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류한다는 490만. 제 질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490만 리터이 기준이 뭡니까? 지금 오염된 기준이 뭡니까? 490만 리터에 대해서 허용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허용한 그 490만 리터의 방사능 핵종 포함의 기준은 뭔가요? 이중잣대 설명해 주십시오. 490만 리터를 제대로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하고 방류한다면 방류를 허용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이중잣대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님. 제 답변은 490만 리터를 허용했다면 그 490만 리터이 가지고 있는 핵 방사능 용량은 인간에게 미치는 원 밀리시버트 미만일 겁니다. 그럼 됐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국의 이중잣대라는 건 지극히 일관된 잣대죠. 아까 말씀드린 처리하지 않은 그런 엉터리 핵 폐기물을 만약 강에다가 버린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반대하는 그런 것이고 금지하는 그걸 해야죠. 그런데 490만 리터는 허용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허용하신 것이 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엔. 그거는 1밀리시버트 미만일 거다 이거죠. 제가 시끄러워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죄송하겠습니다. 490만 리터를요. 방류를 금지했다고요. 법안이 나왔다고요. 금지 법안이.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방사능이 인간에게 1밀리시버트를 넘기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겁니다.
아니 그건 의원님도 모르시잖아요. 아니 냉각수는 지금 도대체 중국은 매일 삼중 수소를 테트라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가축 분뇨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당연히 또 우리 환경 기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데이터가 있을까요? 아, 당연히 환경 기준들이 다 있죠. 우리 환경부 장관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필요하시면 제가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환경부 장관도 계신데 예, 환경부 장관께 답변을 드리시죠. 자, 데이터가 없고요. 돼지똥도 바다에 안 버리는 게 상식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새만금에서 저 수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BOD인지 COD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들이 다 있어서 그 돼지를 기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수년 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돼지 분뇨를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마시는 그런 강물에다가 마음대로 방류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계속 가짜뉴스와 선동만 하세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괴담이냐 괴담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생존권과 생명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리님. 괴담 타령 꼼수 그만 부리시고요.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 총리님, 제주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오염수 방류 때 제주 수산물 소비 지출이 연 4,483억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단순 계산해도 13조 4,490억 원입니다. 제주만의 일은 아닐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가짜뉴스와 선동이 판친다면 아마 그런 피해가 날 겁니다. 예. 일본은 오염수 처리 비용 1조 5천억엔 아끼려고 바다에 방류하고 자국 어민 피해 대책으로 1,007억 원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국민에게 비용 전가해서 30년 동안 22조 국민 혈세를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쏟아붓게 생겼습니다. 태평양 주변국들과 달리 국민 혈세로 책자 및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가며 오염수 방류를 도와주고 있으나 일본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해양법 재판소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제소하는 그러한 조건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일본이 오염수의 방류를 과학적으로 처리해서 기준 이하로 방류하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이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양법 재판소에 당연히 중재 신청을 해가지고 중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한테 이렇게 국민을 겁주고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선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제대로 과학적 기준에 맞춰서 방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세계 모든 국가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탁상행정으로 데이터 받아서 감시한다는 말씀 대단하십니다. 제가 몇 국민 번 혈세로 30년 말씀드렸죠. 이상 일본 뒷바라지하고 제2의 일제강점기라고 만든 말씀드렸잖아요. 심산입니까? 왜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도 부인을 하시고 딴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오는 득은 무엇이 있습니까? 득은 크지요. 만약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기술자가 IAEA하고 같이 가서 감시하고 시료를 채취한 것을 검사하고 대한민국이 그 중에 중요한 국가로서 4개의 IAEA가 가지고 있는 3개 연구소와 합쳐서 7개의 연구소로서 그런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하셨던 일에 대해서 진짜 진정으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과연 이런 시기에 닥쳐가지고 우리가 과연 다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벌써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처리가 되면 그거는 우리가 반대할 수 없다라는 행정부의 그런 원칙 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추진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다.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으로서는 대단한 겁니까? 만약에 그런 게 안 돼 있었다면 우리 강경화 장관님이 얘기하셨듯이 방류는 일본의 주권이다.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엉터리로 방류를 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가 정말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승계받아서 그래도 저희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민의 생명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막으십시오. 의원님, 그거는 강경화 장관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고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께서 돈을 벌어와도 모자랄 판에 손실만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리님? 어떤 손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저희 우리나라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예, 이 예산은 우리가 일본이 만약에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방류를 한다면 저희는 즉각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필요한 모든 보상 조치까지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을 내는 영업사원 1호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줘야 될까요? 우리 대통령님과 윤석열 정부는 아니면 해고를 시켜야 될까요? 아니, 답변을 하는데 또 그냥 질문을 해버리세요? 답변할까요? 아니, 답변할까요? 의원 이름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답변할까요? 필요 없어요?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 번을 이러한 방류 문제, 그리고 일본의 수산물 수입에 있어서의 최고의 기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말씀을 수십 번을 하셨고, 우리 윤석열 정부도 수십 번을 했습니다. 이 수십 번은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의 원칙하고 똑같은 겁니다. 총리께서 판단하실 일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100만 수산업인들은 다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지, 누가 선동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님, 잼버리 K-팝 콘서트 장소가 새만금 무대에서 다음 날 경기가 있는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동되어서 결과적으로 축구 경기가 취소되면서 축구 팬들과 구단이 피해를 봤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문화부 장관이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실제로 그걸 주관한 문화부 장관께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이 자리를 빌어서 피해를 주신 축구 팬들에게 유감을 표명할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그분들이 만약에 희생을 하셨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K-팝 때문에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잼버리가 우리 인도네시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의 표현에 빌리면 우리 국민들의 친절과 해피엔딩을 4만 3천 명의 잼버리 대원과 그 지도자들한테 안겨주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평가를 하신 그 좀 희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팬들에게 유감을 표명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미안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송하다고 했죠. 그러나 축구 팬들도 당연히 그러한 내용들을 아시면 저는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수십 개의 대학과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종교단체가 잼버리를 그대로 실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 모두 다 나섰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과하는데 부연성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